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건, 뉴스가 주식시장 관련된 소식입니다. 금요일에 코스피가 126.03이나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가겠다라면서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10만 명이 훌쩍 넘는 11만 명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11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코스피가 4% 정도 빠졌다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예. 시가총액으로 얘기하면 네. 100조가 하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100조 넘게 날라갔다. 예. 지금 국민들한테 뭐 15만 원, 25만 원 준다고 해놓고 하루 예. 아침에 한마디로 증세 폭탄으로 지금 주식 100조를 한 방에 날려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래 놓고는 그게 뭐라고 지금 앞으로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잘 나갈 때 조심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가 터지고 있습니다. 세 하나가 가지. 미국발 관세 폭탄, 예. 또 하나가 이재명발 인사 폭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증세 폭탄 아니겠습니까? 이 증세 폭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거의 이재명 정부의 사기에 가까운 촌국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세금 올리지 않는다 했더니 진짜 올리지 않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지금 이재명 당선 축하금 해서 뭐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 추경을 만든 것이 네. 한 3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그 주식을 폭락하게 만든 이 그 주식 시장발 증세 하나가 주식 거래세 빵에서 다시 이제 올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 10억 넘는 것을 이제 대주주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올리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요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모으려고 하는 돈이 얼마냐라고 밝혔는데 그 돈이 공교롭게도 3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딱 그 돈이네. 딱 그러니까요. 예. 결국 뭐냐 국민들한테 퍼주고 나면은 그게 무슨 뭐 화수분이고 무슨 우물입니까? 계속 있으면은 뭐가 돈이 퐁퐁 솟아납니까? 증세 없이 국민 퍼주게 한다? 그거는 뭐 그 오즈의 마법사 아니면은 뭐 그 옛날에 저 뭡니까? 그 영국에서 했던 그 우리 마법사들 얘기. 네.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뭐 이렇게 아블라카다블라 해서 딱딱 하는 정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애초부터 증세 없이 퍼주기가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처음부터 증세하지 않아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증세하지 않아야 할 것처럼 나를 찍어다오. 그러면 너들에게 25만 원씩 50만 원씩 퍼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35조 원이나 거들라고 했더니만 그게 결국 사단이 난 거죠. 금요일 날 그냥 폭락을 했는 것이고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한 3-4%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이 두렵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블랙 먼데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 그런 일이 없어야 네, 되는데. 9시에 네. 주식시장 어떻게 나올지 정말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 구간에 걸쳐서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게 이제 일단 보도가 됐었죠. 그다음에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 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증권 거래세율도 올린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그 지금 10억 원 이상 부유한 사람들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 부유한 사람들 양도소득세 매기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장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개미들이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뭐 10억 원 이상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러는데 지금 집을 못 사잖아요.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다 이러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럼 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뭐 증권 거래세율도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장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평균 서울 집값이 한 10에서 10 한 4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을 주식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본 구상입니다. 그런데 좋죠. 그렇게만 되면 그렇죠. 좋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나쁘지 않죠. 좋죠. 예. 뭐 야당 민주당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억이 넘는 것이 양도세를 물린다. 그러면 뭐 연말 되면은 대주주들이 전부 다 던지기를 하면 주가가 하락할 건데, 단타 치라는 거죠, 뭐 그냥.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단타 쳐라, 국장은 단타 쳐라. 그렇죠. 네.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동산에 가라는 겁니까? 주식시장에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입니다.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그분. 한 번도 네. 안 해봤다는 사람이 또 주식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그때가 주식을 사기에 좋은 타임이 아니냐라는 또 궤변을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인위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때 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 그때는 또 사기 좋은 타임이다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바로 진성정책 의장이고, 더군다나 또 아들이 이번에 국장이 아니라 미국장에서 지금 주식을 주로 사고 있다는 게 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이 국장이 없고 미국장 있는 거 보고 국장이 뭐라고 어떻게 되든 간에 별 관계 안 하고 좀 뭐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별 개의치 않는다. 아들의 미국장을 보고 뭐 그런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인은 또 국장에서 또 손실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을 모르니까 용감하게 뭐 이것저것 질러본다. 네. 거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두고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있다는데, 그 개미 투자자를 상대로 이것저것 온갖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분이 일단 강선우 의원이 강서구가 지금 강서구 있죠, 같이 있죠. 이분도 강서구입니다. 둘이 이제 강서구 계속 사고가 많이 나. 근데 강서구에 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커뮤니티에서 지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예전에 그 추미애 의원 뭐 보수의 어머니다 이랬잖아요. 보수의 아버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젊은 층은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일단 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한 번 시장에 자리 잡으면 이 불신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뭐 나름대로 진화에 나서가지고 우려가 많은 거 알고 있다. 뭐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천 특위 등을 중심으로 뭐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성준 의원이 그대로입니다. 진성준 의원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중을 정말 화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돈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부동산 살 돈이 없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려고 레버리지를 만들려는 거기도 한데, 진성준 의원이 정권 출범 초인 지난 7월 1일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예, 능력 안 되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가? 예, 사진 내려주십시오. 능력 안 되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 이건데, 이런 말에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작년에 빚내서 서울에 대형 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것도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예, 이거. 예, 저희가 한번 이거 찾아봤어요.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을 저희가 다운받았고 찾아봤는데 24년에 일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촌동에 48평짜리 아파트를 11.6억에 매입을 합니다. 대출 3억 2,800개였습니다. 예, 그렇게 샀습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 예, 진성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하나 사진 띄워주세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작년 8월로 보여요. 예, 작년 8월 13일에 11억 6천에 48평형 매매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보면은, 또 하나 사진을 보면은 분노의 댓글이, 국민들의 분노의 댓글이 가득합니다.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하향해서 금요일 116조 날라가게 한 그 유명한 분이 사셨던 아파트가 이것이군요. 대지주시네. 나으리 아파트인가요? 이러면서 집 대출받아 사는 거 아니라고 하는 분이 대출받아 사는 아파트, 이렇게 국민의 분노가 많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동재 기자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 네, 등기부. 거기에 빚내서 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보면은 그게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보통 근저당, 그러니까 등기부 보면 1.1배 정도로 설정돼 있잖아요. 1.3배, 130% 정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저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이 참 어떻게 저렇게 일치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럼 거꾸로, 그럼 능력이 되면은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거꾸로 주식시장, 저거는 주식시장에
지읒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주식의 지읒이라고 주식의 했습니다. 지읒이라고 해야죠. 그런 건데 조심해야죠. 그게 미술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식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코스피 5천 가게 하는데 그럼 당신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미수는 없애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에 기억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좀 사실 이동재 기자님한테 그 카톡으로 보냈는데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국회의원 부동산 증권 재산 현황 2025년 3월 기준 도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저 골 때리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이재명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으로 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어떤 그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리들의 재산 비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진성준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자기 재산의 거의 50%, 49.33%고요. 주식, 증권 비중이 1.83%입니다. 네. 그리고 그 쌍둥이 정당 비슷한 조국 당도 똑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비율이 43% 거의 비슷하죠. 그 44%. 네. 그리고 주식 비중이 1.7%.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비중이 43% 정도 되고 주식 증권 비율이 2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 나간 개혁신당도 부동산 비율은 33%지만 주식 비율이 21%로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그 조국당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유우파 진영이 부동산보다 주식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식 비율이 1.8%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 아파트 팔고 그 주식시장 가라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정책위 의장 이제 전직이 됐죠. 한정혜 의원이 이제 정책위 의장이 됐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책이 어떻게 나갈지 뻔짜 아닙니까? 예전에 문재인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집 팔아라라고 두 채 있는 사람들 팔아라 했더니만 그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이 어땠습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하고 본인 지역구 청주에 있는 아파트 중에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 그런 작자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코스피 5천 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다? 연못 한마디로 이 그 연못에서 진짜 숭늉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지금 주식 폭락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지금 관측이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여당에서 산업평화촉진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촉진법. 이거 이제 오늘 본회의 상정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데 지금 재계에서 굉장히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이제 재계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유럽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도 그렇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강행 처리하게 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입장을 우리나라 입법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산업평화법이라고 평화촉진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이제 왜 이제 조성하게 될 거냐면 이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측이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 그동안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만든 법에 그러면 이제 노조 측 입장에서는 파업을 해도 손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안에서라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불법 파업으로 가서 회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사측으로서의 방어라든가 견제장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사측에서 노조가 이제 노동쟁의를 할 때 협상을 요구했을 때 사측이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측을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징역까지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어마무시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팍팍하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생각해보세요. 그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가 하나인 것도 이제 있지만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예. 많죠. 그러면 예. 그 중에서 어느 이제 노조와 협상을 할 것인지라고 또 수기하고 고민하는 그런 또 시간도 걸릴 건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요구했을 때 바로 안 들어주면 형사 고발해서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면 어느 기업인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노란봉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정말 코미디다. 정말 무서운 아마추어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봅니다. 예, 그 말을 잊지 못하실 정도로 막 황당하나 화가 이런 것 나니까. 같은데 네네. 오늘 노란봉투법만 처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방송3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올린다고 합니다. 참 그래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앞서가지고 야당 측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글쎄요. 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또 통과가 되겠죠. 처리를 하겠죠. 지금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5일 3시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한 개 표결할 것이다. 어느 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의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